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단독으로 좀 취재를 한 건데요. 좌파 패널들 있잖아. 방송 패널들. 한데 제가 취재를 한 게, 야, 너에게 그 어느 재판관이 제일 거구냐? 어느 재판관이 제일 탄핵 기각할 것 같으냐? 거구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우파들은요, 전부 제일 너 어느 재판관이 극자 좌파 판사냐 하면 대부분 그 문영배, 그 다음에 이미선, 정계선, 그 다음에 정정미까지 많이 들잖아요. 우리 우파 쪽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좌파 변호사 하면 문영배부터 쭉 들잖아요. 그럼 저쪽은 과연 좌파 민주당의 패널들은 어느 재판관을 가장 미워할까? 이것도 한번 흥미로운 분석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법 3명을 제일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부담 없이 한번 이야기해봐라. 너 어느 재판관이 제일 문제냐? 제일 미워하냐? 이랬더니요.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단연 1등은 정영식 재판관입니다. 정영식 재판관은 제가 한 대여섯 명 물어보니까 전부 다 정영식은 문제가 많다. 왜? 왜 그러냐 이랬더니 뭐 박선영 진실화해 위원회, 과거사위원회 거기 하고 이제 제부조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이런 가족 왜 박선영 이분이 워낙 우파니까 교육감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했잖아요. 근데 워낙 우파니까 거기에 친척이니까 우파이겠냐. 또 대통령이 임명했고 정영식 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하고 그다음에 박선영 그분도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정영식은 옛날부터 좀 보수로 해가지고 그때 뭐 낙곰수 할 때 주진우가 그랬나요? 낙곰수 할 때 주진우가 당신에게 정영식 판사 같은 사람 이용해서 당신을 구속시킨다. 이런 폭로도 했잖아요. 그만큼 옛날부터 좀 보수 판사의 대명사처럼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친척 관계도 있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지명해서 임명했으니까 제일 압도적으로 우리가 문영배를 비판하는 만큼 우리가 문영배를 얼마나 비판합니까? 그만큼 좌파들은 정영식 재판관을 비판하고 있다. 이게 첫째고요.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 다음에 누굴 제일 많이 비판하고 미워하느냐. 참 그게 의외로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제 김형두 재판관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우파 재판관 하면요. 우파 재판관 하면 누굴 꼽아요? 우리는 정영식, 그 다음에 김복형, 그 다음에 조한창, 이걸 좀 확실하게 꼽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김영두까지 오면 4대 4다. 이게 이진숙 탄핵할 때 놓은 재판관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순서가 그런데 저는 솔직히 김복형 이런 사람들이 확실히 우파로 보거든요. 뭐 조한창은 추천이 있으니까 국민의. 근데 좌파 쪽에서는 왜 김영두를 정형식 다음으로 비판하고 미워하고 더 확실하게 탄핵 기각에 설 사람으로 보고 있을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상하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김영두가 차라리 조한창이나 김복형이는 아이 그래 조한창이는 국민의 몫이니까 이해한다. 국민의 몫이니까. 그 다음에 김복형은 그냥 그래도 조의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조의대가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 그런데 이 김영두는 보세요. 김영두는 전라도지요. 그 다음에 김명수가 추천했잖아. 그런데 이자가 자꾸 여기에 붙는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진숙 위원장 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좌파들이 김영두에 대해서. 아니 그래 나머지 3명은 이해는 하지. 왜 국민의힘 추천이고 그 다음에 조의대 추천이니까. 근데 김영두는 김명수가 추천했잖아. 거짓말의 명수, 법복 입은 정치꾼 김명수가 추천했는데 또 전라도야. 그런데 어떻게 이준석 위원장 거기에 4대 4 그쪽에 붙냐? 이러는 거예요. 야, 그 말 들어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을 비판하듯이
저쪽은 가장 비판한 게 정영식, 그 다음에 김영두, 그 다음에 김복형, 조한창, 뭐 이런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그 김영두가 상당히 키를 쥐고 있다. 왜? 이번에 질문도 제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기록도 제일 많이 들고 들어와, 심리할 때. 제일 많이 들고 들어와. 그래서 제가 이게, 야, 이상하다. 좌파들은 패널들이 김영두를 미워하는구나. 그게 이진숙 사건 때부터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결정적인 제가 증거를 하나, 또 이게 동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우연히.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좌파 중에 그 최강욱이라고 있잖아요. 최강욱이 다 아시죠? 뭐, 최강욱이라는 게 그 조국의 집사입니다. 조국이는 아예 사법고시나 뭐 아무것도 안 됐고, 안 된 건지 못 된 건지 자기는 뭐 안 봤다 하는데 떨어졌다는 사람도 많죠. 강용석 변호사가. 그게 그 조국의 집사 변호사입니다. 조국의 집안의 그 개인 가정사 소송이 있거든요. 이런 걸 이게 변호하는 조국이 그 정경심이나 그 친정이 복잡해요. 그 재판도 뭐 하고 최강욱 이런 게 그 법무관 시험 사법고시가 안 된 거죠. 그때 군법무관은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요. 군법무관 하다가 이게 나온 게 최강욱이잖아요. 근데 조국이 사건에 연루되다가 배지가 달라버렸죠. 대법원에 송달 안 받고 버티다가 달아났잖아. 근데 우연히 이거 진짜 확인해 보십시오. 저 깜짝 놀랐어요. 제 취재하고 이게 일치하는 거야. 최강욱이가 유튜브에 방송을 하는데 이런 내용의 방송을 했습니다. 최강욱이가 방송했는데 이거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방송했느냐? 최근에 최강욱이 방송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재판관은 정영식과 김영두다. 이렇게 방송. 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재판관은 정영식과 김영두다. 이게 최강욱의 방송 내용입니다. 제가 취재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근데 그 민주당 패널들한테 물어보니 제일 이게 비판적으로 보는 게 정영식, 김영두다. 그 다음에 김복형, 조한창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김영두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최강욱이가 방송에서 똑같은 질문이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재판관은 정영식, 그 다음에 김영두다. 김영두다. 야, 이거 보기 제가 취재한 게 맞구나. 깜짝 놀란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재판관들 한 명 한 명 집중 분석도 방송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김영두 판결만 보면 이게 가장 보수다. 판결만 보면 이게 국가보안법 찬양 고문죄까지도 합헌이다. 이럴 정도니 좌파 쪽에서 판결은 하도 없다. 판결만 보면 이게 가장 보수다. 이랬고요. 그 다음에 재판관들 중에 정영식 재판관하고 더불어서 가장 엘리트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한 진짜 요직이란 요직은 대법원이 다 거친 초엘리트 판사다. 정영식처럼 이랬잖아요. 저 지방에서 향판하던 문영배나 저 정정미 이런 사람에게 격이 틀려요. 지방법원이 부장하다가 최연소로 온 이미선 이런 사람들하고 격이 틀리단 말이야. 경력만 보면 가장 초엘리트 판사는 정영식, 김영두거든요. 근데 김영두 재판관이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하고 현재 올 때 대통령이 여러 번 대법관도 시키려 했고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도 물망에 뒀던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물망에 뒀던 이런 분이 김영두입니다. 김영두입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신뢰가 두텁다. 최강욱이가 하고 있잖아. 그 말을. 제하고 똑같은 취지 아닙니까? 최강욱이가.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요. 김영두가 근데 그 키맨은 맞거든요. 키맨은 맞아요. 김영두만 이어붙으면 4명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흔들릴 수가 없다니까. 김영두가 가장 키맨입니다. 그쪽으로 붙어버리면 5대3은 이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4대4는 굳건합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긴급 헌재 평의도 각하가 4, 그 다음에 인용 4, 팽팽하다. 과연 이게 제대로 선고가
정상적으로 이게 다음 주 될까? 아직 한덕수도 선고일이 통보가 안 됐거든요. 한 3일 전에 통보해 주거든요. 3일 전에. 그러면 이게 한덕수도 아직 다음 주 될까 안 될까? 미지수잖아요. 그래서 제 말에 저는 김영도 재판관이 정말 키맨이고, 이거는 이제 그 민주당의 최강욱이나 패널들도 김영도를 가장 비판적으로 대통령이 신뢰하는 재판관으로 꼽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니구나. 받고. 그 다음에 그 판결문을 제가 왜 전수 분석해봤자 몇 개 안 돼요. 헌재가 뭐 일 많은 데가 아니에요. 요즘 이게 일이 좀 많은 것처럼 보이지, 헌재가 원래 이게 아주 편안한, 그냥 없어되는 기관입니다, 원래. 없어되는 기관이라니까? 탄핵이란 게 뭐, 옛날에는 몇십 년에 한 건도 없었는데. 이런 이제 그 헌재에서, 그나마 그 김영도 재판관이 가장 그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문도 제일 많이 했고, 16명의 정인 중에 15명한테 신문할 정도로 충실하게 했으니, 그러면 이게 그 제대로 사건을 보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뭐 탄핵 각하 기각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거 현재 소식을 종합해보거나,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의 패널이나 최강욱 이런 게 취재를 종합해보고, 또 제가 이게 그 들은 이야기도 많으니까 윤 대통령이 김영도를 어떻게 생각했다. 이거야 뭐 다 이제 그 공식화된 취재니까 저는 김영도가 상당히 그 제대로 중심을 잡고 판단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대4입니다. 김영도가 이쪽에 오면 무조건 4대4입니다. 그러게 나머지가 저리 갈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이게 갈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게 김명수 추정이 되면 여기 오면 그들에게 갈 수가 없다니, 나머지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4대4면 끌려갈 이유도 없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오랜 진통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이게 그 4대4로 아마 이게 갈리면서 각하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고 인용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 이재명이나 박찬대가 그렇게 마흔에게 임명에 그렇게 목을 매고, 마흔이 오면 5대 4대면 또 한 명 흔들릴 수 있거든. 그렇게 목을 맸는데 이제 마흔액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면 4대4로 기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식의 나라 남들로 나는 간다. 서자국